조각 소수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해서요. 일단은 라운드부터 할게요. 일반적인 축소율에 대해서 아시나요? 주얼리를 만들기 위해서 원본을 만들죠. 맞죠? 원본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을 하죠. 여기에서 이제 고무 몰드라는 게 중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거치게 되면 일반적으로 5% 정도의 축소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품 주물까지 쌌을 때 맨 처음에 원본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고무 몰드를 찌고, 여기에서는 약 2%에서 4% 정도 축소가 돼요. 자, 이 고무 몰드에서 다시 초가 나오죠. 맞지? 초를 뽑고 다시 주물을 붙여. 초하고 주물에서도 축소율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1% 그리고 주물에서 1%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원본 작업을 하면 약 5% 정도의 축소율을 줘요. 하지만 여기서 좀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금속하고 금속이 이렇게 딱 맞는다고 치면 정 사이즈가 딱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전체적인 거는 5%가 축소가 돼서 이런 물건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0 F9 눌러서 이런 물건이 있어요. 마지막 제품이 5에 5짜리를 원한다, 자기가. 그러면 여기에서 확대를 하시고 0으로 해서 1.05 맞죠? 1.05 이렇게 하시면 5%가 돼서 나중에 마지막 제품 원본을 만든 다음에 고무 몰드를 찌고, 이거를 다시 마지막 제품까지 가게 되면 5% 이 5에 5짜리 제품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물건에서 이제 5%를 키워봐야 이게 1mm짜리인데 1.05mm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mm짜리를 끼려고 하면 딱 1mm가 있으면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5mm짜리를 받겠다, 자기가. 근데 5% 해봐야 몇 mm예요? 5% 해봐야 5mm에 5% 하면 5.25죠. 5.25.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에서 0.1에서 0.2 정도는 더 주는 것 같아요. 큰 알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나중에 딱 꼈을 때 발을 제껴서 물릴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작은 미리수 같은 경우는 1mm짜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캐드상 원본 사이즈는 1.1 정도 하시는 게 좋아요. 1.1 정도. 그러면 10% 정도 되죠. 그러면 1.1을 받고 싶다 그러면 1.2를 하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1에서 1mm짜리를 해서 5%를 확대하면 1.05mm인데 맞죠? 1.05mm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잘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이제 고무 몰드를 누가 찌느냐도 좀 차이가 크고 중간에, 그리고 초 뽑는 데에도 너무 뜨거운 거를 확 식히게 되면, 천천히 식히지 않고 바로 찬물에 넣게 되면 확 줄겠죠. 생각보다 더 많이 줍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5%보다는 좀 더 많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큰알 같은 경우는 5.25가 아니라 5.35 정도, 5.4 정도 주시면 나중에 축소가 됐을 때 5mm 정도 물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인 정설은 그냥 5%예요. 기본적인 사이즈는 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조각을 하는 거는 팝의 세팅이고 뭐고, 일반적인 조각 사이즈는 1mm짜리에 딱 박죠. 1mm 정도의 두께가 있으면 조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mm 정도 팝의 세팅이 있으면 할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파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밑에 남는 부분은 0.5 들어가면 0.5만 남습니다. 실제적으로 캐드 조각은 지금 제가 얘기한 거는 귀금속일 때 사이즈 수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0.5만 있으면 0.5에다가 위에다가 바로 보석을 올리고,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보석을 올리고 위에다가 다시 발을 만드는 거죠. 맞죠? 이거는 캐드상에 이렇게 되는 거고, 캐드상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여기에 또 발이 올라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발이 올라가는 거죠. 맞죠? 이렇게 발이 올라가는 거죠. 실제 제품 캐드가 나오기 전에는 이런 1mm짜리 두께의 거를 드릴링을 먼저 한 다음에
이거는 나중에 그림을 제가 띄워 드릴게요. 자, 드릴링을 먼저 하고 그 나머지 R하고 R 사이에 거를 가지고 발을 만들었었죠. 초창기 그 캐드가 나오기 전에는. 네, 캐드가 나오면서는 그런 일이 없어졌죠. 조각을 하실 때 이걸 팝에 조각하는 거를 제가 남겨놨죠. 이 육각무늬 맞죠? 이런 식으로 육각무늬가 되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조각을 하실 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항상 그 라인을 따라서 요거는 이제 조각하는 방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사이에 가면 더 좋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발이 양쪽으로 이런 식으로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줄 라인을 맞춰서 양쪽에 조각을 물려주는 거죠. 이 R을 물리는데 이렇게 발을 쓰는 거죠. 이 R을 물리는데 이 발하고 이 발을 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이 원리만 잘 이해를 하시면 실제 주위에는 발이 4개가 있는데 이거는 2발치기 조각이 되는 거죠. 이거는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조각 소스 만드는 법 가르쳐 드릴게요. 조각 소스 영상에 보시면 조각 소스가 2가지가 있죠. 한 개는 구멍이 있고 밑길이가 있고 하나는 밑길이가 없는 게 있죠. 이게 차이점이 뭔지 아시나요? 자, 밑길이가 있는 거는 마지막까지 밑에 구멍을 낸다는 거죠. 하지만 요즘 약간 고급스럽게 나오거나 그런 경우는 밑에 구멍이 없죠. 맞죠? 뒤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위에 조각이 들어가 있죠. 2개 장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멍이 있는 거는 아무래도 밑에서부터 빛이 들어오니까 맞죠? 더 빛나겠죠. 그리고 밑에가 구멍이 없는 경우는 빛이 덜 들어오는 대신 뒤에가 깔끔하겠죠. 맞죠? 자, 만들어 볼게요. 자, 이거 1mm짜리입니다. 그래서 직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직선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맞추시면 되죠. 이렇게 직선으로 하게 되면 이거는 어떻게 나오죠? 리볼브를 하게 되면 리볼브 단축키 쓸게요. 그냥 리볼브는 뭐 이 정도 영상 보시면 다 아시죠? 0, Shift 여기서 풀서클 하시면 되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포인트가 안 켜지죠. 안 켜지는 이유가 뭐죠? 폴리서페이스죠. 폴리서페이스는 맞죠? 안 되죠. 자,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이번에 곡선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자, 곡선으로 만드시면 이런 식으로 세 점을 꼭지점에 모아서 이런 식으로 소스를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2가지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바로 포인트가 켜지고요. 저도 2가지 다 쓰고는 있는데 자, 이렇게 꼭지점을 3군데 모아주게 되면 자, 이거는 지울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선으로 만든 거죠. 곡선 가지고. 그래서 리볼브를 주게 되면 풀서클. 자, 얘는 서페이스가 켜지죠. 자, 곡선으로 만들었을 때 좋은 점은 뭐냐면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 바로 당길 수가 있죠. 포인트를 바로 눌러서. 자, 이렇게 만드는 소스가 있고요. 이렇게 만드는 소스가 있습니다. 2개의 차이점은 대충 알겠죠. 포인트가 켜지고 안 켜지고. 데이터는 어떤 게 더 무겁냐? 이게 위에 있는 게 데이터가는 더 큽니다. 그래서 컴퓨터 사양이 딸리고 팝의 세팅이 뭐 100개, 200개가 훌쩍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 모델링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이거를 하시는 게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데이터 용량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유롭게 편집이 밑에 밑길이를 조정을 할 수 있어서 이거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2개는 편하신 대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팝의 세팅이 뭐 여러 개 엄청 많이 들어가 있으면 차지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차지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발에서 이렇게 R을 빼거나 이럴 경우에는 요 위에 실제적으로 위에 있는 소스가 더 잘 빠집니다. 차지팝이. 라이노는 상당히 오류가 많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이 위에 걸로 했을 때 더 잘 빠지고요.
많이 안 빠졌을 때 이거를 쓰시더라도 조금 움직이면 되죠. 상관없죠. 맞죠? 조금만 움직이면 또 차집합이 됩니다. 약간 확대 축소를 하거나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소스를 만들 때 이 두 개 다 쓰시면 되고요. 맞죠? 자, 그리고 R하고 R 간격은 일반적으로 이건 1mm짜리죠. 자, 요거는 얼마를 주죠? 0.1이라는 치수를 줍니다. 포인트는 센터에 놓고 찍고요. 자, 이러면 조각 소스는 다 만들어졌어요. 자, 밑에가 둥그런 거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놓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같이 잡히는 거 알죠?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두 개를 누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밑에 면 잡힙니다. 그래서 올리시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큐랩 부분 살짝 남게, 맞죠? 이래야지 밑에가 안 닿겠죠? 맞죠? 이렇게 많이 닿아버리면 밑에 큐랩 저거 부분 때문에 일일이 드릴링 다 다시 해줘야 되고 여기가 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공간을 줘도 됩니다. 물론 이 소스를 V자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다 경우의 수니까 하는 사람에 따라 틀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플랫을 주시면 간단하게 만들어지죠. 플랫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자, 여기를 뭐 한 0.2 정도 주시면 이렇게 소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 바꾸시면 되죠. 이것도 똑같죠. 만약에 이 소스다 그러면 포인트 켜가지고 얘는 그냥 당기면 되죠. 자, 이렇게 하고 이거는 뭐 건물 가지고 이렇게 좁혀 주시면 되겠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죠.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색깔을 바꾸면 되겠죠. 자, 요것들은 레이어를 뭐가 많이 없네요. 자, 체인지 일반적으로 빨간색으로 많이 하죠. 조각은. 자, 그리고 커브는 위에는 없네요. 이것도 똑같이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파란색으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되죠. 조각도 많이 쓰는데 조각은 뭐 이쪽에 바꿔서 조각 소스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초록색 같은 거죠. 약간 이런 색깔이 원래 설정이 되어 있죠. 자, 이런 소스로 이렇게 쓰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물론 이름을 바꿀 수도 있죠. 더블 클릭해서 여기 조각 여기는 조각선, 요거는 보석. 자, 잡을 때는 오른쪽에서 셀렉트 이렇게 하면 잡히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모든 보석은 그냥 확대 축소하시면 되고요. 확대 축소. 여기 있는 이 조각 0.1mm 간격만 다 맞춰서 띄워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확대 축소해서 0, 1.05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맞죠? 그러면 다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그룹보다는 요즘 5.0부터는 블럭이 더 나아요. 블럭 쓰시는 방법 아시나요? 이거는 1mm짜리. 자, 블럭은 뭐냐면 블럭 영상이 있습니다. 블럭 영상을 따로 보시고요. 만약에 자기가 편집을 주겠다 그러면 더블 클릭하면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수정을 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나중에 보석이 필요 없다 그럼 보석을 다 지우겠다 그러면 딜리트해서 OK 누르면 다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기 다 없죠. 자, 근데 블럭 같은 경우는 차집합이 안 돼요. 만약 차집합을 하고 싶으면 블럭을 해지를 해야겠죠. 자,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고, 요즘은 전에 소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룹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요즘 거는 웬만하면 이제 블럭을 많이 이용을 해서 만들어 놓는 게 편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여기가 마음에 안 든다. 만약에, 그러면 여기 부분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 넓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도 응용을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커브도 지울 수가 있고, 자,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수정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소스가 이것까지 알려드리면 상당히 고급 팁입니다. 자, 여기 있는 기준선 있죠.
맞죠? 요거 기준선.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여기 가운데를 놓고 씁니다. 자, 이거를 블럭을 하는 경우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곡률이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 물건이 이렇게 일자인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이거를 오리엔트로 올리잖아요. 맞죠? 얘를 오리엔트로 올리게 되면 이거 빼야겠네요. 리무브. 만약에 이거를 오리엔트로 올리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맞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점이 어디 있죠? 점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오리엔트. 이건 좀 하는 사람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여기 끝이 어떻게 되죠? 뜨죠? 맞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블럭을 해놓으면 더블 클릭 해놓고 얘만 살짝 이렇게 내리시면 맞죠? 다 내려가는 거죠. 여기도 내려갔죠? 자, 이렇게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럭을 쓰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뭐 진짜 고급 팁이에요. 그래서 요즘 조각 소스는 블럭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 가운데보다는 약간 밑으로 박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스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때 맞춰서 모델링에 맞춰서 수정을 하는 게 좋죠. 평자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맞죠? 일반적인 게. 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이렇게 가운데가 이렇게 여기죠. 여기 2점이죠.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죠? 가운데가 오게 되면 요 점이죠. 여기가 점이죠. 오리엔트는 이 점으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안으로 파묻혀 버리죠. 이런 경우는 반대로 조각 소스를 나중에 이렇게 살짝 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적으로 조각하면 여기가 폭 들어가지 않는 물건이 되는 거죠. 이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됐죠? 이거는 고급 팁이고요. 조각 소스는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자, 이거는 사이즈별로 다 만들어 놓으시면 됩니다. 아셨죠? 사이즈 만드실 때 여기 있는 기준점 말고요. 자, 여기 있는 기준점 이거 말고. 자, 블럭에서 이거는 뺄게요. 이거는 빠져있네요. 블럭이 안 있는데. 네네. 됐죠? 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맞죠? 자, 요 커브는 지우시고. 자, 이거를 이게 1mm죠? 1.1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맞죠? 어떻게 되죠? 1.1 나누기 1이죠? 1로 나누니까 실제적으로 1은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1부터 출발을 하니까. 그러니까 1.1만 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어떤 수식이 있는 거냐면 1이라는 수치에다가 1 곱하기 x 배율이죠. x는 가려고 하는 게 1.1이죠. 맞죠? 그래서 1.1 배율을 x를 구하려고 그러면 양쪽에 1로 나눠서 1.1 나누기 1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은 다시 한번 볼게요. 만약에 이게 자, 이거는 산업기사 문제에 있습니다. 요게 얼마냐고 치면 2.86이에요. 이거를 2mm짜리로 바꾸겠다. 그러면 가려고 기준점 잡고 가려고 하는 치수 앞에다 치시고요. 나누기 현 치수 얼마죠? 2.86 엔터를 누르시면 2mm짜리가 됩니다. 배율을 줘서 하는 방법은 많이 쓰이니까 이거는 한 번 더 짚어 드린 거예요. 자, 1.1 이거는 이제 확대 축소, 여기는 1.2 여기는 1.3 1.4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하이드 하시고요. 여기에 간격을 0.1씩 이렇게 주면 되겠죠. 물론 이거를 한 방에 띄우는 거는 라이노 골드 툴에 있습니다. 하지만 됐죠? 자, 요것도 정렬이에요. 정렬 쓴 거고요. 자, 이거는 다 색깔 바꾸시면 되죠.
자, 만드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간단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소스를 만드시고요. 뭐 유색 보석도 많이 쓰는 경우는 그때그때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